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천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무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당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응수했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류한수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예. 전쟁 끝나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 예, 전쟁은 끝났다. 다만 전투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그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는요. 예.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데 이 전황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의 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시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세로 이제 우세로? 끝나가고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 전투가 그쳐야 되는데 예. 전투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마치 옛날에 6.25 전쟁 때 예, 휴전 예. 협상할 때 고지전 있었던 것 같은 맞습니다.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이 벌어지기 직전이나 아니면 벌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선의 전황이 훨씬 더 격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그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예, 확보하기 예. 위한 그런 치열한 전투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푸틴이요. 예. 핵교리 개정한다고. 예.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이제 에이텍스를 예. 본토를 공격하긴 했지만 예. 그걸 빌미해서 핵카드 좀 꺼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쓸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허장성세예요? 글쎄요. 잘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맞아요. 예, 저는 아무리 푸틴이지만 예. 또 전술 핵무기라도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어허. 다만 좀 마음 한편이 쎄한 게 예. 전쟁 이후로 예. 3년째 되고 있는데 점점 눈금이 예. 조금씩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간 게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눈금이 한꺼번에 2번, 3번 예. 올라갔다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핵 전쟁 가능성은 낮지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설마 쏠까 하는 예, 생각들은 다들 가지고 사실은 이게 있는 것 푸틴 같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고 예. 러시아는 그걸 쓸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서 예. 허장성세 아하. 격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걸 사용할 경우에 러시아의 뒷받침이 되었던 나라가 예. 사실은 서방을 제외하고 이제 서방은 사실 적대 관계고 중국이라든지 예. 인도라든지 예. 이런 다른 국가들이 의무례항으로 러시아에 뒷받침을 해줬었는데 핵을 사용한 국가를 지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될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카드를 흔들 수 있는데 아하. 실제로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예. 쓸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봅니다. 전투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예.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주 전장이 쿠르스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쪽 지역만 놓고 보면 현황은 어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쿠르스크에서? 한 석 달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명령으로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예. 공격했고 그것이 바로 쿠르스크였는데요. 지금은 점령지가 우크라이나의 점령지가 처음에 한 4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러시아군이 계속 압박을 예. 해왔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군이 최정예 병력이 투입됐긴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죠. 결국 그러면 국력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러시아로서도 처음에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동부전선이라고 하죠. 예. 돈바스하고 루안스크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력을 투입했는데 예. 사실은 협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러시아 본토가 일부라도 뺏긴 상태가 되면은 예. 이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유용한 카드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쿠르스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은 영토 협상을 할 때 러시아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돈바스나 루안스크 지역과 맞바꾸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땅 면적은 차이가 나지만 예. 1대1 교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체 1대1 교환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더 큰 면적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예. 이것이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찝찝한 상황이겠죠. 그러면 그런 걸 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쿠르스크로 진격을 했다.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죠? 처음에 쿠르스크로 진격을 했을 때는 예.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임팩트를 줘서 당시에 이렇게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예. 국제사회의 그 관심이 많이 그쪽으로 그렇겠네요. 가 있었거든요. 예. 다시 우크라이나 끌어오는 효과 그리고 러시아 국민에게도 전쟁의 된맛을 한번 봐라라는 의미에서 이 러시아 본토를 차지했는데요. 예. 협상이 벌어질 것이 지금 내년부터 사실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카드로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내부 여론들은 어때요? 전쟁이 길어지면은 예. 이기는 쪽도 지는 쪽도 국민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일단 우크라이나 놓고 보자면요. 예. 전쟁 초기에는 예.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주의 열풍이 불면서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 행정부에 대한 지지가 80% 90%에 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절대로 그 우리나라 영토를 한치라도 뺏기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는데 전쟁을 그 3년째 겪고 있고 예.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전황도 그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 한두 달 전에 나온 여론 조사 결과인데요. 땅을 내주는 상황 한이 있더라도 평화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예. 사실은 거의 절대로 그 협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예. 내지는 땅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과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돈바스 지역 내주더라도 예. 나 키이우에서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다 이 예, 얘기인 예. 거네요. 그런 의견이 처음에는 거의 없었는데 예. 3년 사이에 상당히 커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거의 전쟁, 그러니까 적어도 예.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 같은 중심지에서는 전쟁의 분위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래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오히려 경제는 물론 거품 경제의 좀 그러니까 기미가 좀 있지만 예.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재 있지 않아요 지금? 제재를 이제 버텨낸 거죠. 아 그래요? 버텨낸 거고 자원이 풍부해서 그런가? 예, 뭐 기초 체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말할까요? 푸틴 행정부의 경제 예. 정책이 예. 그러니까 물론 거품 경제의 어떤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되던 인플레 수준을 낮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옐비나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푸틴의 경제 브레인이 있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 국립은행 총재인데 예. 그러니까 이분의 수완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평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서방에서 이 나비올리나 이 사람을 보고 일종의 마술사 같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만큼 능숙능란하게 러시아 경제에 가해지는 어떤 부담을 줄이면서 기초를 유지하는 어떤 능력을 보유하는데 예. 다시 한번 마술을 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로 나옵니다. 야, 그럼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 막 예. 같이 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막아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 거품 경제의 끼가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지 않는 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일 텐데 예. 사실은 뭐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설에 따르면 이 옐비나 나비올리나라든지 러시아의 경제팀이 이것을 한 6개월 정도 길면 1년 반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달리 말하면 그 이후에는 예. 러시아 경제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지금 얼마 전에 외신 보니까 그 쿠르스크 지역에 워낙 충돌이 예, 예. 격화돼서 좀 자극적인 표현인데 고기 분쇄기에 고기 갈아 넣듯이 러시아에서 병사들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여론의 어떤 반전 분위기 이런 걸 안 일으키나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고기 분쇄기라는 표현은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예, 영국에서 나왔던 표현인 것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사상자 피해를 감수하고로서라도 더 많은 땅을 예. 확보해서 이후에 있을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요. 예. 사실은 러시아의 경우에 이 동원된 병력이 아니라 계약병입니다. 일종의 용병.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러시아 젊은이거나 외국인인데 러시아 정부가 주는 거액의 보수를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종의 자원 입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지 않고요. 막 재료가 징병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징병한 병사들은 사실 후방에 배치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요? 또 하나 계약병으로 가는 병사들이 대개 러시아 중심부가 아니라 이 변방에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궁하고 필요해서 계약병으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달리 말하면 전쟁의 분위기는 사실 변방에서는 느낄 수 있겠지만 러시아의 중심부에서는 사실은 징병이라든지 아니면 자원 입대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더더욱 더 이제 평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일단 뭐 이 상태대로 전선의 교착 같은 만약에 휴전이 된다고 하면 예, 그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푸틴이 이 전쟁으로 현재까지 얻은 건 뭐예요? 얻은 것은 일단 저기 전쟁을 일으켰을 때 명분은 예.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으니 이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또 사실은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나토가 예. 계속 동진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침공했다고 했죠. 예. 근데 처음에 그 나토가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를 이루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상태였는데 지금 2년 반 3년째가 되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그 단일 대우가 많이 흐트러진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나토의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나토의 어떤 그런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측면 이 부분에서도 푸틴은 얻어놓은 게 있고 예. 그리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순간 예. 푸틴은 마지막 목표까지 이루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흐뭇한 미소를 짓겠죠. 휴전 협상할 때 쟁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우크라이나에 나토 예. 가입. 우크라이나는 무조건 가입하려고 할 거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당선자가 예.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내고 앉힌 다음에 20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카드를 내밀었거든요. 20년이요? 예. 근데 이거 푸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지 20년 뒤에는 다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온다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욕심을 내서 그까지까지 밀어버릴지 좀 살펴봐야 될 관점 포인트입니다. 이게. 야, 20년 나토 가입 못하는 거면은 그 20년 후에 푸틴이 뭐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카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예. 이 협상 과정에서 아주 또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겠죠. 항상 이 전쟁 지켜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요. 예. 21세기에 저런 전쟁을 일으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21세기 모든 전 세계인들의 충격이었죠. 예. 예. 그리고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쯤 되면은 러시아의 일종의 레짐 체인지 예. 정권이 교체될 것 같기도 한데 예. 푸틴은 계속 기세등등하거든요. 예. 저 비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집권을 했거든요. 예. 지난 20년 동안 적어도 러시아 내부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예. 러시아 연방이 들어섰을 때 옐진 대통령이 1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요. 체제 전환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엄청난 경제 혼란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졌고요. 예. 그리고 체첸하고 전쟁을 하면서 맞아요. 거기서도 끝맺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절절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2000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거짓말처럼 경제를 일으켜 세웠고요. 물론 국제유가 폭등이라고 예, 하는 예. 호재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안정을 가져다주고 시스템을 체계화하면서 러시아의 국력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러시아 국민들이 기본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기초 체력 그리고 또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식량과 이런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급자족 기초 체력이 결국 경제를 수행하는데 밑바탕이 돼서 결국은 장기 소모전을 버텨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예. 호소력이 크다고 보입니다. 땅덩어리 넓고 식량 많이 나고 자원 많이 나니까 버티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러시아가 당하고 있는 인명 피해란 것이 예.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 역사가 워낙 불곡진 역사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인명 피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거기에 일정 정도는 동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2차 대전 때 다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러시아 당시 이제 소비에트 예, 병사들 엄청나게 인명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지금 피해는 피해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2차 세계대전은 러시아 입장에서 방어 전쟁이고 그렇죠. 이것은 공격 전쟁의 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명 피해의 심각성을 보는 기준이 러시아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르고 예. 그것은 이 역사적 경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푸틴 대통령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당선인이 예, 트럼프. 예. 내가 취임하면 3일 안에 휴전을 시킬 거야. 예. 그 아들인 주니어도 우크라이나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얘기 하던데 예. 실제로 딱 취임하고 나면 짧은 시간 내에 휴전이 이루어질 거로 보십니까? 협상 테이블은 마련이 되겠죠. 예. 그리고 어떤 수를 써더라도
우크라이나 대표와 러시아 대표를 앉히긴 할 텐데 예. 항상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 즉 최소한 휴전, 궁극적으로는 정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상당히 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거기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들 많이 투입됐다고 예. 저 소식이 들리던데 그런 지금 그 상황은 어때요? 예상 있죠. 사실 좀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이요. 예. 저도 사실은 북한군이 투입된다면 쿠르스크 전선에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쿠르스크에서는 아직 그 확인된 바가 없고 그래요? 다른 전선에서 북한군이 보였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북한군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전선에 투입될지 또 한번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환수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